뭐 쇼핑몰이나 백화점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뭐 질서를 지키는 게 기본이겠죠. 그런데 이 운전자 행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염치를 알면 얌체짓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염치 없는 남성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허. 당시 영상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고급 외제차 앞을 한 남성이 가로막습니다. 이 큰 차량이 외제차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검정색 SUV 차량이 외제차고요. 아이고. 이 차량은 남성이 막아섰는데 근데 이 남성 이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앞으로 지나갑니다. 네. 결국 이 가로막았던 남성은 빗길로 돌아서 나와야 됐는데요. 이때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더니 이 가로막은 남성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니, 지금 저희가 어디예요? 지금 뭐 아마 지하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저희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그 대형 쇼핑몰 앞입니다. 아하. 주차장 입구예요. 네. 차들의 줄을 길게 서고 있었는데 네네. 이 검정색 승용차가 정말 얌체처럼 네. 새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주차 요원이 직업의식이 발휘가 돼가지고 네. 이 차량을 막아선 겁니다. 아이고, 아니, 새치기 하면 안 되죠. 아마 다 가보셨겠지만, 대형 쇼핑몰 백화점에서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니까 한 대씩 교대로 들어가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통 네. 새치기 하다가 걸리면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지금 보세요. 네. 주차요원 가로막으니까 계속 차량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홍 대장님, 아니 자기의 차량을 막는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멈추지 않고 밀고 갑니까? 사람을. 저거 엄연한 범죄 아니에요? 네, 아주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를 특수폭행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또한 그 큰 갑질 행위입니다. 이 이제 갑질이라는 것이 갑이 권리 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그 부당 행위를 그 갑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백화점 측에 오히려 항의하겠다면서 주차 요원의 명찰을 빼앗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아주 나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지금 보면요. 이 사람이 먹긴 사람이 성낸다고 이랬대요. 네가 뭔데 나를 막아? 이랬답니다. 그러면서 차로 이 주차 요원을 보시는 것처럼 2m 정도, 말 2m지요. 저 주차요원은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고 정말 두려웠을까요? 2m 정도 밀치고 갔다며 그러면서 내려서 하는 말이 네가 뭔데 날 막느냐? 아니 뭐 주차요원이면 안 됩니까? 주차요원이 차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은 차를 막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려서 적반하장격으로 뭐냐고 하면서 이 주차요원에게 멱살도 잡고 폭행까지 했다는데 자, 이 사건 관련해서요. MBN의 김민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주차 관제센터 관계자 얘기 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23일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24일 이 직원이 면담을 요청했고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뭐 그거를 저희가 뭐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막을 일도 아니고 저희도 필요한 일이고 개인적인 그런 피해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끔 했고 본인이 그날 이제 업무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신고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조퇴를 했고 그 다음 날 와서 이제 팀장 통해서 본인이 뭐 일은 더 하고 싶지 않다 계속해서 뭐 하고 뭐 자기도 힘들고 그리고 방학 기간 내에 이렇게 잠시 짧게 하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일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만두겠다. 그 의사는 본인이 이제 밝혀서 그렇게 했고요. 손 변호사님. 네. 이 주차요원이요. 19살입니다. 19살. 그러니까 열심히 이 일 해보려고 열심히 자기 땀을 흘려서 벌어보려고 열심히 살던 그런 청년인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해서 정신적 충격으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지금 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비슷한 일을 한번 해봤는데 아유. 굉장히 힘듭니다. 네.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힘든데
일단 그 손해라는 게 세 가지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치료비, 아. 두 번째로는 일실수기라고 그래가지고 저 행위를 당해서 결국은 그 수입이 줄어든 경우, 아. 일을 못한 경우에 그것도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위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혹시 저 일 때문에 충격받아서 일을 그만뒀다라고 네. 한다면은 단순 치료비 위자료 말고 네. 일을 그만둬서 받지 못하게 된, 얻지 못하게 된 저 일당 네. 또는 급여도 손해 아니냐? 그럼 받을 수 있겠죠, 손해배상. 아, 그런데 네. 조금 전에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은요, 네. 아쉽지만 이게 방학 동안에 잠깐 하려고 했던 일이다. 네. 일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만두겠다라고 만약에 그런 일이 그 일을 그만둔 이유라고 한다면 네. 그게 사실 이 사건으로 그만뒀다라고 인과관계 인정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렵겠고요. 네. 하지만 이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합의금, 금전적인 그런 그 합의금이 오가면서 합의를 네.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이 피해 입은 학생 입장에서는 네. 최대한 많은 그런 그 손해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좀 배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네. 보입니다. 이 남성이요, 고급 외제차를 몰던 남성인데, 저 차도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 법인 차량이래요. 그런데 홍 대장님, 이 남성의 행동 가관입니다. 저렇게 주차 요원이 어이없이 폭행도 당했는데 이 주차 요원에게 사과하기는커녕요,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까지 가서 항의를 했대요. 예, 이것이 그 전형적인 갑질 행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016년도에 이러한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에서도 강력하게 이 특별 단속 기간까지 정해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사례를 보면 주로 이 권리 관계에서 이 약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한다거나 뭐 결제 대금을 미룬다거나 네. 이러한 행위입니다. 네. 그 주로 이 피해자들이 편의점 종업원, 네. 또 아파트 경비원, 또 이런 그 쇼핑몰 운전 안내 요원 네. 이러한 분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네. 피해가 없도록 이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고객 상담실에 얘기했는가 봤더니요. 차, 이 사람 20대입니다, 20대. 세상을 밥상머리 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은 거예요? 고객 상담실에 가서 이랬대요. 주차 요원이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면서 오히려 불만을 접수했답니다. 아니, 저렇게 CCTV까지 찍혔을 줄 몰랐을까요? 그런데 최명기 회장님, 저 사람요, 심리가 당시 상황이 주차 요원이 아니라 경찰이 제지해서도 밀고 갔을까요, 그냥? 100% 경찰이었으면 안 했을 확률은 없겠지만 네. 아마 이런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네. 몇 가지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런 사람들은 세칙을 하거나 그랬을 때 죄책감을 없애는 이유가 네. 애초에 주차 요원들이 주차 안내를 잘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아하, 네. 너네들이 일을 잘못해서 진행을 안 하니까 네. 너네들을 믿을 수 없어 내가 가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네. 아까 밀친 것도 아마 이런 식으로 본인은 주장을 할 겁니다. 아하. 차를 갖다 가로막는 위험한 행위를 갖다 주차 요원이 했고 네. 나는 갑자기 뛰어들어서 멈추지 못했다 이런 네.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폭언을 했다면서 맞대응을 하는 거는 네. 어쩌면 이 사람이 단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 몇 번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갖다 경감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맞고서 해야 된다. 네. 무조건 맞대응해야 된다. 네. 내가 피해를 당한 거를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내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 네. 라고 이제 잘못 생각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좀 후회를 하고 있으면 이때는 네. 우리가 이제 충동조절 장애에 해당되는 네. 간헐성 폭발성 장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단지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상황을 갖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진짜 심각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홍 대장님, 이 남성 참 죄질이 안 좋아요. 보니까요. 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미 그 사람이 경찰 출동하니까 이미 그 사람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이튿날인가 덜미를 잡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관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범행한 적 없대요. 근데 나중에 CCTV를 들이대니까 한다는 말이 그거래요. 홧김에 때렸답니다. 홧김에.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보면 이 증거가 이 목격자가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네. 말하자면 그 상해라든지 이러한 그 피해가 있으면 네. 대부분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을 잘 못합니다만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폭행이라든지 일반 폭행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가 없다고 하면 대부분 네. 부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인을 했다가 CCTV를 들이대니까 아, 그때서야 잘못했다, 홧김에 때렸다, 뭐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만은 네. 정말 그 이런 범죄는 이 과감하게 네. 체결해서 그러한 그 피해가 없도록 이 을관계, 갑을관계에 있는 이 갑질 폭행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CCTV도 나옵니다만 처음에는 이 주차요원의 목 부위를 이 손으로 가격하는 게 찍힙니다.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부 부분도 이 손이 가요. 그게 폭행이었는지 아니면 이 허리춤을 잡으려고 했던 건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지금 폭행 사실은 분명히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손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이요 검찰에 송치됐다는데 혹시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잘못을 했으니까 경찰 조사 끝나고 검찰로 간 건데요. 네.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때린 건 당연히 폭행이죠. 네. 그런데 때리지 않고 허리춤을 잡았다 하더라도 네. 그것도 폭행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당연히 아하. 폭행이 되고요. 네. 또 두 가지로 지금 나눠보면은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돌진했는데요. 네.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가 내려서 저렇게 몸싸움을 한 게 있습니다. 아하. 지금 당연히 내려서 몸싸움한 것도 폭행에 해당되겠고요. 네. 차로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간 것은 더 무거운데요. 아 그래요? 그게 특수폭행입니다. 특수폭행? 왜냐하면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한 경우에 특수폭행죄가 되고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데 네. 자동차가 물론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네. 동시에 또 활용하는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휴대라고 하는 게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이 휴대에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속도가 느리더라도 네.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이동했다면은 네. 이게 특수폭행죄가 되거든요. 아하. 따라서 엄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가 단순 폭행이라고 한다면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뭐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네. 하면은 처벌 안 받습니다. 아하. 근데 특수폭행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설령 앞으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 배상금이 지급되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네. 형사처벌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네. 이 남성이 뭐 법인 차량을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느 회사에서 근무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회사에서도요 상응하는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게요. 그 주차요원 해당 쇼핑몰 이제 주차 관리 업무를 이제 그만뒀다고 하는데 혹시라도요 이번 일로 세상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질까봐 그리고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질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더 열심히 사는 그런 직장을 좀 구해서 또 자신의 능력을 좀 발휘해 보길 바랍니다.